숯 패드를 만들어서 이상 있는 부분이나 통증이 있거나 불편한 데다가 대주면 통증도 가시고 또 부기도 빠지고 염증도 가라앉거든요. 얼굴은 태양에 안 받게 해주고. 수술 후유증으로 피곤해갖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좀만 일하면 피곤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콜탕하고 이렇게 차콜떡 붙이고 숟가락 먹고 이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편하고 또 통증도 없고 확 줄어들고. 공주에서 오셨어요? 네. 이정림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처음에 어떻게 숯하고 인연을 맺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겠죠. 한 30년 넘은 것 같네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이질 심한 설사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네. 병원약 여러 가지를 먹는데도 3일이 지나도 설사가 멎지 않으니까 네. 그런 병은 또 변이가 심하거든요. 너무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차콜이 생각이 났어요. 수치요? 예. 네. 근데 그 전에 노인들이 아이들 설사할 때 손 밑에 거름을 긁어 먹였다든지 또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가 준 조그만 책을 보았는데 예. 그곳에 심한 설사에는 30분마다 2수저씩 먹으라는 기록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선교사가 갖다 놓은 차콜, 소나무 숟가루가 저희 간호원실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기 전에 의사한테 물었죠. 네. 이것 좀 한번 먹여보면 어떻겠는가. 근데 설사는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환자가 고생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물에 타서 먹어봤어요. 몇 번을. 그랬더니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네. 그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냥 먹이신 거예요? 몰래 먹였죠, 그때. 아니, 그나저나 난 숯가루 뭐 건강법을 연구하신다고 그러길래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굴이 까맣잖아. 그래가지고 난 숯가루 연구해서 새까말 줄 알았더니 아니, 너무 고우세요. 제가 수술 많이 먹고 지금도 음용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남보다 덜 늙었다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연세가 죄송하지만 꽤 되셨다고 들었는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나이로는 작년에 해갑이 지났거든요. 아, 그럼 나보다 10살이나 우인데 저러니. 나는 동년배가 아닌가 했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제 환자 그냥 감쪽같이 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네. 치통 있는 동료 간호사, 또 안통 있는 동료 간호사, 약을 넣어도 진통이 안 돼요 할 때, 네. 숟가루 물어, 숟가루 먹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와가지고, 아유, 수간호사님 너무 신기해요. 통증이 딱 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30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30년 동안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책도 여러 권 내셨던데요. 그러면 수치에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예전부터 숯덩이는 어른들이 장 담글 때 띄우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소금물이나 물을 완전하게 소독적으로 한 게 아니었지만 네. 우리가 그 장을 먹고 자랐어요. 예, 예. 그러면 수치 영양도 빠르냐는 염려들을 하실 텐데 된장을 손에 만져보면 기름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단백질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은 그대로 놔두고 불순물과 동맛, 강력한 흡착력으로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숯을 이용하여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 패드도 만들어 붙여줘 보고 네. 숯 찜백도 만들어서 해줘 봤더니 이 뼈가 금이 가서 통증이 심한 환자가 한밤에 저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얼른 찜백을 줬거든요. 네. 이거를 줬는데 예.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러 갔더니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는? 뭔데요, 이게? 이게 활성탄 분말을 찜백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 거짓말 같다. 아니요. 아니, 지금 이건 잠깐만. 사실이에요. 예, 수치 효능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그러면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있는 거고 이게 해독 작용도 있는 거고. 숯은 예. 강력한 흡착력을 가졌는데 네. 활성탄 1g이 예. 암모니아 가스 1000mg을 흡수를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예. 이물이 쌓여서 그 부분이 아프고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강력한 흡착력을 가진 것을 따끈하게 해서 갖다 대주니까 네. 그 부분에 순환을 왕성하게 하면서 독을 뽑아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쁜 것만 뽑아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
지금 볼 때요, 그 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숯이나 쓰는 겁니까? 아니죠. 정확히 숯을 분류해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숯은 꼭 소나무, 조선 소나무 숯이어야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 한국 사람들은 숯 하면은 참숯 머리에 떠올려요.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다음에 맨날 참숯. 숯 예. 이름에 참자가 붙었으니까 맞아요. 네. 이게 진짜로 여기는데 네. 참나무를 태워서 만든 것은 참숯이고 예. 소나무를 태워서 만든 것은 소홍탄 혹은 소나무 숯이고 예. 대나무를 태워서 만든 것은 대나무 숯이잖아요. 예. 그래서 태운 재료에 따라서 숯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참숯이 숯으로서의 대표는 되지만 그거는 식용용은 아니고 이제 숯불 구이용이 가장 많이 써왔던 거고요. 예. 그다음 화력은 좋아요. 그다음에 참나무는 육질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다음에 각이 져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먹기가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내복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복할 수 있는 것은 예. 우리나라 소나무는 옛날부터 뿌리는 또 약재로 썼잖아요. 예. 그다음에 설립도 먹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흉년에 소나무 껍질도 예. 벗겨 먹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인간은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육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복을 해도 장내 점막에 침착된다거나 네. 그쪽에 박히는 일이 없이 술술 잘 소화기를 통과해 가면서 독이 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설사도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참숯은 먹기가 힘든 거, 식용으로는 먹으면 안 되고.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럼 먹는 숯은 어떻게 좀 처음부터 뭐 가공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다르지요. 그대로 공업용으로 만든 숯은 톱밥이나 왕겨나 석탄이나 야자탄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먹기 위하여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만들어서 20년, 30년 넘게 먹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입에 넣고 물을 마시면 사르르 녹아 넘어가거든요. 한번 잡숴보시겠습니까? 아니, 저기 숙취에도 좋은가요? 당연하죠. 아우, 선생님 드셔야겠네요. 선생님 바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숟가루? 저기 옛날에 아주 예. 어렸을 때 내가 네. 막 배 타려고 그러면 시골에 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 가마솥 같은 거 솥 밑에 이렇게 그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먹고 그냥 난 거 기억나요. 기억이 나시네요. 예. 그 지금 한번 그래서 난 배 드셔보세요. 아프면은 무조건 악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핥아먹었다. 설마. 저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아니, 드시면 제가 드셔야 되는 건지. 예. 시골에 한 보건진료소에 1년 있었거든요. 예. 한 동네 아이들이 예. 이질설사가 심각했어요. 예. 그래서 수술 줬더니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놀러 왔는데 할머니가 손 밑에 그름을 긁어서 먹였다 하는데 건강해졌어요. 아, 이걸 이 입에 강력한 입에 영미 씨도 털어 한번 넣으시고 물을 마시시면 먹어보죠. 됩니다. 네.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 그냥 먹어요? 입에 넣고 물을 마시면 되는데 예. 분말은 기도로 넘어가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과립화되어 있고 과립. 물만 닿으면 사르르 녹아 넘어갑니다. 까매요, 선생님. 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까매요? 약간은 약간 검을 수 까만데요? 있죠. 물을 조금 더 드시면 좋습니다. 물을 까매요? 아주 완전히 까매요. 근데 가만히 속에다 탁 털어놓고 물로 살짝 넘기시면 괜찮은데 입안에서 흔들면 입술까지도 까매질 수 있어요. 대신 구내염 있거나 입안이 허른 분들은 한참 입안에 물고 있다가 삼키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시니까 이게 그 약이라기보다는 아주 미화원, 아주 알뜰한 미화원이 들어가면서 위에서부터 쓱 그 불순물을 청소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네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한 분이 충남도청에 근무하시거든요. 네. 그분이 비실비실할 때 저한테 오셨었는데 이것을 드시면서 지금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모르는데 왜 이것을 정열제라는 말을 안 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항의하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정열제라는 건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렇죠. 그 암 있잖아요, 암. 네.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그 암에는 숟가루가 어떤 역할을 할까 좀 궁금해요. 숯 자체가 예.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암독이 너무 많이 심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네. 못 걷고 못 먹고 못 움직이다 보니까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숯을 만나서 해독을 시켜주면 숟가루 목욕도 하시고 숟가루 찜질도 하시고
숯 패드 붙여서 태양열 치료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운동도 하셔서 땀도 좀 내시고 네. 근데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7 의사가 있어요. 네. 제독 의사, 네. 태양 의사, 네. 지기 의사, 천수 의사, 숟가루 의사, 한증 의사, 금독 의사, 살림 의사. 그래서 이 7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 몸에서 매일 1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다면 저는 12, 3만 개의 암세포를 녹여내야 예.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쪽으로 계속 음식물에 독을 넣어주고 한쪽으로는 해독을 시켜도 이것이 맞물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음식도 유기농과 생채식을 위주로 해서 드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뭐 지금 혹시 암 환자분들께서 보시면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인데요. 네. 근데 네. 노력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오지 않아요. 네. 자기가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네. 그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선생님, 여기서 숟가루 요법으로 직접 지금 선생님 쭉 말씀하신 방법대로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직접 모셔서 네. 그분한테 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국동입니다. 어디 윤 씨예요? 화평이십니다. 저도 하평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지금 그냥 겉으로 뵙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보이죠.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저는 그 2004년도에 간암이었었습니다. 간암. 간암이요? 예, 예. 몇 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몇 기가 정도가 아니라 네. 만약에 그 병원에서 판단하기를 잘하면 3개월, 어머. 아니면 뭐 6개월, 길으면 한 6개월 정도 산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심했었죠. 거의 말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말기죠. 수술도 못 하셨겠네요? 수술은 했죠. 그래도 수술하면 그래도 좀 그 지연된 데니까 수술했죠. 수술이 아니라 색전. 색전술을 한 번 했죠. 받으셨어요. 저는 뭐예요? 색전은 동맥에다가 네. 관을 넣어가지고 암 있는 부위에다 약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간 색전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 번 받으셨어요. 개복해서 이렇게 수술한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떻게 지금 수술 그러니까 이용하시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예. 이제 그래도 뭐 남은 생명이 한 6개월밖에 없다니까 사실 그때는 막막했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동생이 마침 그 대체요법을 하는 데를 알아가지고 숟가루 파는 데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그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생명은 뭐 별로 안 남았다니까 예. 하여튼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시키는 대로 하셨다는 건지. 그러니까 숟가루를 먹고 예. 네. 그다음에 그 팩을 붙이고 예. 뭐 먹는 거는 주로 이제 유기농 식품을 먹고 예. 운동하고 거기서 뭐 목욕도 하고 아, 숟가루 목욕이. 네, 숟가루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이제 그 간암 말기 환자들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음식은 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이제 음식 먹고 숟가루 팩하고 그 등산을 주로 했죠 운동은요. 예. 등산을 하셨고. 그렇죠. 그럼 예. 그렇게 숟가루 요법을 하실 때는 다른 치료나 이런 거는 하나도 받으신 게 없고요? 그때는 이제 다른 치료는 안 받고요. 예. 이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는 계속 받았죠. 검사 받으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물론 의사 본 지시도 거죠. 따랐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제 한 거죠.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그때 마음가짐은 어땠었습니까? 그때 마음은 좀 찹찹했죠. 그때 왜냐면 뭐 빠르면 3개월이고 뭐 6개월 아니면 거의 죽는다니까 그때만 해도 현대의학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뭐 그냥 뭐 죽는 줄 알았죠. 목숨을. 그래서 그때는 뭐 그 요법에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팩도 붙이게 되고 운동도 하고 또 신발도 벗고 맨발로 등산도 하고 하여튼 뭐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왜냐면 그런데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하면서 나는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제가 한 1개월 지나고 한 2개월 정도 들어갈 때 1개월 지났는데도 이게 그 건강이 더 떨어지지 않고 차라리 옛날에 이제 술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윤가들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주 그냥 안 좋았다가 그 술을 안 먹고 건강에만 신경 쓰니까 1개월 넘으니까 건강이
느꼈죠. 건강이 좋아지는 게. 그때는 좀 이제 그래도 죽더라도 좀 편안하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했죠. 아프지 않고 죽는다는 것도 행복이구나 그래서 그렇죠. 했는데 이제 한 2개월 지나니까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셨어요? 네, 더 좋아진 구체적으로 거예요. 본인이 건강이 좋아졌다는 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던가요? 일단 맨 처음에는 식욕이 좋아져요. 식욕이? 예, 식욕이 일단 먹는 게 확실히 편하고 좋아져요. 소화도 잘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잠 같은 것도 잘 오죠.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좋아져가지고 다시 병원에 검사한 결과 예. 병원에서도 이게 건강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제 진행 상태가 멈췄다 그랬었거든요. 암의 진행 상태가 멈췄다. 그렇죠. 네. 멈춘 상태니까 이제 거의 이 정도로만 계속 가면 예. 이제 뭐 수면에 지장이 없잖아요. 계속 살으니까 예. 거의 이제 완치 상태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은 불편한 거는 이제 그 식이요법을 계속 하니까 술 같은 거 못 먹고 이런 거 이제 불편을 부리죠. 아, 술을 못 드셔서 불편하세요? 그래서 먹는 거는 지장이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건데. 없지 못해요. 이 숟가루 요법을 지금도 하십니까? 지금도 이제 숟가루는 아침마다 한 번씩 먹습니다. 한 지금도요. 번씩. 예, 한 번씩이요. 그래서 숟가루는 아침마다 한 번씩 먹고 이제 그때는 하루에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에 하루에 한 번만 먹죠. 한 번 먹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녁 때 술 드셔도 됩니까? 술은 아직 못 먹죠. 예. 아까 등산도 하셨다고 그랬고, 또 유기농 식품도 드셨다고 그랬는데, 제일 알고 싶은 건, 이 마음가짐이 어떠셨는지 그게 가장 알고 싶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그 병원에서 한 얘기밖에 못 들었죠. 안 들리죠. 이 마음이 모든 게 다 뭐 삶이 6개월밖에 안 넘었다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시키면서 했는 대로 하면서 좋아지니까 이제 좀씩 좋아질 때 이제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붙으면서 편안해졌죠. 거의.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그 생활하던 곳에서 완전히 환경이 바뀐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 환경에 계속 있었으면 친구들이며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떠나서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는 그 나 혼자만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갖고 편했죠, 마음이 제일. 치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아니, 근데 윤국동 씨는 이제 숟가루를 이용해서 간암을 또 극복하신 건데, 숟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또 더러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네. 결국은 7가지 제독 의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대로 암독이 서서히 물러가고 기능이 회복이 되니까 암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7 의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데 그 기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태양의사, 네. 직위의사, 살림의사, 숟가루의사, 한증의사, 그다음 천수의사, 네. 그다음에 금독의사. 네. 금독은 입으로 넣는 음식을 예. 좋은 걸로 가공식이나 네. 육식이나 술이나 담배는 금하시라는 약이고 예. 그다음에 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나를 쓰다. 천수 의사는 뭐예요? 하늘이 준 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음료수. 근데 순수하게 마셔야 되는 게 7 내지 8컵인데요. 암에 노출되신 분은 물을 거의 안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서 땀으로 물에 녹아 독이 나가야 되고 네. 숟가루는 독을 외부에서 뽑아주고 그 다음에 지기를 받아서 생명력을 얻어야 되고 태양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모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등산하는 것이 살림의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제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균형지게 될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숟가락 하나만 의지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면 그분은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7가지 의사라고 그래서 그게 다 사람인 줄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을 잘 이용하라. 그렇죠. 7가지 제독 의사는 천연계 속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얼만큼 고마움을 알고 활용했느냐. 그다음에 마음을 비웠느냐. 네. 결국 우리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요. 태어날 때는 모든 것을 질 것처럼 맹하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갈 때는 다 놓고 가거든요. 미리 마음을 비우시면 더 많은 장래와 세월이 우리를 약속해 준다는 얘기죠.
그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그 숟가루 팩도 만들고 뭐 붙여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집에서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요. 네. 간단하게 숯패드 만드는 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럼. 네, 지금 배워보겠습니다. 예. 예.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요. 예. 아주 부드러워 보이고요. 네, 이것은 숯패드용, 숯찜팩용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물 한 컵을 붓고, 예. 네. 그다음에 밀가루 한 술 넣고 잘 저어서 풀을 끓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상 제가 먼저 끓여놨거든요. 끓여놓으셨네요. 이렇게. 네. 네, 간단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풀 끓인 데다가 네. 물 한 컵을 넣었으니까 차콜 분말도 한 숟가루도? 컵을 넣습니다. 네. 한 컵 정도요. 예, 네. 동량을 넣어요, 물과. 네. 그런 다음에 잘 저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잘 저어진 데 올리브 기름 한 2수저 정도 넣어주시고요. 불을 끈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겨울에는 약하게 틀어놓고 하시고, 예. 여름에는 꺼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빨리 식으면 굳어지니까요. 네. 지금은 불을 꺼놓은 상태예요. 네, 금방 껐어요. 지금은 더우니까. 올리브유 네, 2스푼. 2스푼. 그 다음에 이게 질고 된 것을 올리브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면서 조금 되다 싶으면 조금 네. 더 넣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는 예. 이건 얼마나 넣냐? 네, 고기 한 대롱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네. 이거는 시중에서 팔아요, 할 때- 선생님? 네. 얼굴이나 눈이 달 때는 네. 눈 주위는 유칼립투스는 안 좋으니까 얼굴용에는 안 녹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칼립투스를. 아, 얼굴에 붙일 때는 유칼립투스는 빼라. 네네. 눈 주변에 닿을 때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됐잖아요. 예. 그럼 이것을 지금 여기 지금 거즈를 댄 거예요, 그죠? 네. 각대기를 비닐로 싸신 후에 네. 장갑을 끼시고 이게 따뜻하니까 예. 네. 뜨거워서 피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살살 피시면 손으로 이렇게 펴야 되는군요. 네, 예. 내가 필요한 용량, 필요한 부위, 배인가 등인가 팔인가 목인가 따라서 사이즈를 본인이 맞게 이렇게 피시면 됩니다. 여기 네. 지금 미리 그래서 만드는 이게- 게 3개 있거든요. 지금 시간도 뭐 보니까 거의 5분에서 10분이면 네. 만들 수가 있겠어요. 언제든지 필요한 때 네. 만들어서 아토피나 이런 데도 예. 너무 아토피가 심해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예. 이걸 갖다가 붙이고 예. 잠을 푹 쉰 다음에 한 달 만에 회복돼서 가는 그 것도 부위에다가요, 그렇죠? 네. 아니 윤국동 씨도 집에서 좀 댁에서 만드세요? 예, 가끔가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어느 부- 부위에다가 예. 붙이세요? 저는 지금은 안 붙이고요. 네. 이제 주위에 보면 아토피 이런 있는 분들 이제 얘기 들으면 그걸 이제 만드는 방법 똑같이 만들거든요.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 비닐하우스 있어요. 예. 그럼 햇볕 드는 날 피부에다 그걸 붙이고 비닐하우스에서 들어갈 수 있으라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까만색이기 때문에 그 태양을 쫙 복사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열이 무지 뜨겁게 나면서 이 아토피 같은 거는 없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지 좋죠. 아니, 그런데요, 저거를 한 번 하면은 한 번 붙이고 나면 버려야 됩니까? 일회용으로 버리는 일회용이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써요. 네, 이거는 얼굴용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이것은 복부나 등이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목 있죠? 예. 네, 요거는 목 이렇게 대주는 거. 네, 그래서 사이즈는 그 대야 될 위치와 부위에 따라서 결정하셔서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이 얼굴용 혹시 여드름 같은 건 난데 붙이고 보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선생님 이거 냉장고에 넣고선 좀 장기 보관해도 상관없어요? 장기는 안 되죠. 예. 음식도 해놓고 냉장고 오래 있으면 변질되듯이 이것도 오래되면 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내는 가능합니다. 쓰실 때는 따뜻하게 데펴서 써주시면 돼요. 차가운 걸 그냥 대면 피부가 놀라거든요. 그래서 따끈하게 데펴서 대주시면 그러면 되고 한 어느 정도 시간은 붙이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것도 네. 저녁에 얼굴 같은 경우는 붙이고 주무셔도 되고요. 네. 보통은 1시간 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뗐다가 금방 떼면 분해돼서 빠져나가기 전에 떼버리면 통증이 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분해되어서 땀으로 나와야 네.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중간중간에 쓰다 보면은 왜 열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가능하면 열을 플러스 해주면 그 부분에 순환이 촉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더 상승시켜주고요. 그냥 붙이고 주무셔도 돌면서 좀 빼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 원장님, 나 같은 사람은 저런 거 몇 번 해야 박찬민 씨 얼굴처럼 돼요? 불가능하죠? 이것까지는 안 하시고 내복만 하셔도 장이 깨끗해지면 얼굴도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얼굴 색깔이 좋아지거든요. 지금도 정장을 아주- 시켜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도 아주 젊어 보이시고 좋으신데요. 농담도 그렇게 하니까 들을만 하네. 자, 오늘 이렇게 숟가루 패드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숟가루의 유용한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숟가루를 이용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저희가 전문가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숟가루는 아무래도 흡착해서 우리 물질을 갖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영양소라든가 이제 약 같은 성분들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그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또 영양소도 결핍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장 기능이 너무 떨어진 분들이라든가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일단 그 전문가와 좀 상의하면 저는 큰 무리 없이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숟가락을 이용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라고 하셨는데 약용으로 이용할 때 저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100명이면 한두 명은 심한 변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차코를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드시면 변을 시원하게 잘 바닥하거든요. 근데 한둘은 변비가 더 심해졌단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올리브 기름과 함께 복용하시는 게 좋겠고, 또 장에 좁아져 있거나 장 운동이 느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복보다는 A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A용으로 쓰시는 것은 활성탄이어야 흡착력이 강해서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시라 해서 다 좋다고 삼수도 먹고 뭣도 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저 복용하는 수술은요, 하루에 몇 번씩 먹으면 식후에 먹는 게 좋은지, 식전에 먹는 게 좋은지. 거북할 때는 언제든지 드실 수 있어요. 네. 사코를 드시면 거북할 때 5분 이내에 트름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스가 싹 빠져나가는 분이 계시고 배가 사르르 하고 가라앉는 걸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그날에 받은 스트레스와 톡을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한두 봉지씩 드시면 도움이 되고 남보다 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만 죄송합니다만은 술 먹기 전에 먹는 게 좋습니까? 술 먹고 나서 먹는 게 수치해소. 예. 음주 후에 이눈 주위가 빨개진 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 이거를 한 두세 봉지 드시고 나시면 그 붉은기가 사라지는 것이 5분 이내에 보입니다. 그거 오늘 많이 가지고 왔어요? 좀 가져왔는데 네, 우리 윤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좀 드리고 네, 가야 네,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숟가루가 건강에 참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방송해 드렸는데, 숟가루를 이용하실 때는요, 말씀대로 의사 선생님과 또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가지 의사가 도와준다는 말씀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수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져서 암을 고친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이고, 첫째 마음을 비우고 자연 가운데 의사가 되는 7의사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죽을 병도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 네. 참, 오늘 이 숟가루 이 건강법을 듣고 생긴 것이 그 생각이 딱 나네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듯이 이런 좋은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네. 오늘 윤국동 씨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